예,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무려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 긴 세월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3명 대 3명, 6명이 만나는 공식 회담 이후에 한 40분 정도의 독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오늘 아마 취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생중계는 불발됐습니다만 모두 발언이 공개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13분, 이재명 대표는 18분간의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회담 시작하기 전에 화기애애했던 모습부터 보고 시작하시죠.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께서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자,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에 재고를 요청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두 사람 11년 만에 만났고 11년 만에 만났는데 뭔가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 여야 대변인이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 합의가 됐고 어떤 내용들이 불발이 됐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합의가 된 거는 한 2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양당의 공통 분모인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하기로 하자. 그거는 이제 아마 그 기구가 조성이 되면 아마 양당이 공통 분모를 가진 정책이나 입법 이런 것들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거는 양당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으니까 이건 계속 적극 추진하자. 그 2가지 합의 정도가 있고 하나의 합의를 더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권한은 없지만 정부의 사태의 심각성을 촉구하기로 한다.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문제도 그냥 장기 과제로 돌려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종합적인 이거는 우리 자본시장법을 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환인 거지 금투세만 딱 떼놓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지만 너무 첫 술에 우리가 빈 숟가락을 뜬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공식적 자리에서 앞으로 여지를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독대까지 했다는 것, 이것은 양당 모두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는 첫 발을 띄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성과라고 낸다고 우리가 봤던 것은 거의 조금 빈손에 가깝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공식 의제로 뭐 금투세 폐지,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이 의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전 대변인들이 브리핑했던 바에 따르면 이 내용에 대해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뭐 11년 전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뭔가 합의가 있었을까요? 자,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한길, 황의여 대표가 만났는데 이 국정원 개혁 특위 등의 결과물이 나왔고요. 김무성, 문재인 당시에 4+4 회담이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합의문. 자, 이 송영길, 이준석 여기는 이제 공식 회담은 아니고 만찬 자리에서 만났던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뭐 그런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정도의 논의만 있었지 사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과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대표들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오늘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의료 대란, 의정 갈등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이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계획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 수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예, 김질준 대변인. 이 의정 갈등, 의대 정원 문제는 공식적인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저 언급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문제 없다.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는 끝난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던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물론 뭐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의료 갈등, 의정 갈등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자 했는데 여전히 그 여지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침표가 찍어진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된 것이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 의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두 분 다 공히 모두 발언해서 국민의 불안감들이 여전히 있고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 정치권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석 이후에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 뺑뺑이 의료 대란이 가장 절정에 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촉구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의정 갈등, 의료 대란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그 답을 오늘 찾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의대 정원을 손대기 어렵다는 부분, 그러니까 늘린 부분에 대해 1,500명 늘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이미 과제가 들어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건든다면 아마도 수험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이 문제가 가져올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건들 수 없다. 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26학년도 그러니까 예. 내년도의 대입 선발 방식에서 의대 정원 부분은 일단 유예시키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화에서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 부분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국민의힘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굉장히 안전한 방식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덜컥 합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가 필요할 테니까요.